결국에 이 쿠팡 쇼핑몰을 운영하는 큰 원리는 이 세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앤더슨 팀도 이 세 가지 이 방향성에 따라서 쇼핑몰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죠. 키워드 수체크하고 인지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설날에 매출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진짜로 너가 봐봐. 근데 이게 맞지 않아? 이게 다잖아. 그거 말고 없죠. 뭐. 그지? 그냥 이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지금 1월 1일부터 쿠팡 쇼핑몰을 시작을 해서 현재 24년 2월 13일인데요. 1월 매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동안 지금 매출이 1,800만 원입니다. 1월 1일에 0원으로 시작했는데 1,800만 원 매출을 달성을 했고, 쿠팡 광고 효율을 보면 광고 효율이 잘 나온 상품들은 400%, 850% 이 정도의 광고 효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쿠팡을 운영을 할 건지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쇼핑몰의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은데 플랫폼만 계속 바뀌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우리 쇼핑몰을 해야 되는지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핑몰의 핵심이 뭘까요? 쿠팡, 우리가 쿠팡을 할 건데 쿠팡의 핵심 본질은 뭘까요? 쿠팡의 핵심 본질은 뭐냐면 보이시나요? 쿠팡의 핵심 본질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제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쇼핑몰을 돈을 번다는 거는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상품, 가치를 찾아서 그걸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쿠팡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 체크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팔려는 상품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자, 핵심 본질이 뭐예요? 핵심 본질이 소비자가 원하는이에요. 우리가 물론 소비자들이 별로 안 원하는 상품인데 이제 매력을 크게 끌어올려서 잘 파는 그런 고수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쿠팡에서는 이 소비자가 원하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가 원한다는 거는 이 수요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다른 말로 키워드입니다. 다른 말로 키워드를 확인한다. 그리고 수요를 체크한다. 이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쿠팡으로 우리가 판매를 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아이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키워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구매하고 있는 상품을 우리가 가져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수요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두 번째 단계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그 키워드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손톱깎이를 판다고 하면 손톱깎이에 잘 파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1번을 한다는 거예요. 수요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손톱깎이를 사고 있구나. 수요가 기존에 있구나. 그러면 손톱깎이를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손톱깎이를 팔면 되겠다 라고 단순히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부분의 셀러들이 빼먹는 게 있어요. 빼먹는 게 뭐냐면 2번 What? 도대체 사람들이 손톱깎이를 그렇게 많이 사는데 손톱깎이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그런 본질, 상품의 본질, 그 다음 타겟,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 우리들의 제품을 구매하는 타겟들은 도대체 누구인지, 그 다음에 그 키워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셀러들은 손톱깎이가 잘 팔리네, 그 예시입니다. 손톱깎이가 잘 팔리네, 그러고 손톱깎이를 찾아보는데 거기서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돼요. 왜 사람들이 손톱깎이를 많이 사고 있나, 어떤 부분에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까 손톱깎이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면 손톱깎이에 있는 상위 셀러들, 손톱깎이에 있는 1, 2, 3등 상품들이 왜 잘 팔리는지를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번이죠. 소비자가 어떤 부분을 좋아해서 손톱깎이를 사느냐. 그래서 많은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디자인이 이쁘다 라든지, 아니면 손톱이 안 튄다 라든지,
아니면 크기가 크다, 커서 발톱까지 깎을 수 있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포인트들을 찾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상품을 우리가 가져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단계는 뭐냐면 이제 3단계 단계는 상품을 선정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1, 2단계에서 1단계에서 손톱깎이가 잘 팔리는 거를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손톱깎이의 중요한 포인트들, 디자인이 이뻐야 되고 발톱도 깎을 수 있도록 조금 넓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손톱이 안 튄다, 이런 포인트를 찾았어요. 그러면 3단계는 뭐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상품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셀러가 하는 일입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상품들을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이 상품 선정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뭐 시행착오도 겪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받아봤더니 생긴 거랑 샘플이 다르게 생겼다든지 아니면 공장이 이상한 공장이라든지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잘 가져오는 셀러, 그 셀러들이 성공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유를 해보면 음식점을 창업할 때 상품 선정을 잘한다, 이거는 주방장이 요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요리를 잘하는 거가 우리가 좋은 상품을 가져온다. 근데 그 좋은 상품을 가져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 키워드 검색량이 높은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사는 거, 지금까지도 판매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들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소비자가 원하는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우리가 선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의 음식점에 주방장이 요리를 잘해도 홍보를 못하면 엉망이겠죠. 그래서 3단계는 뭐예요? 정보 제공입니다. 우리 상품이 좋다는 거를, 정보를 잘 알려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예시를 들면 우리 주방에 엄청난 요리를 잘하는 셰프가 있어요. 음식도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파스타 집이에요. 근데 간판을 보니까 전혀 파스타를 팔 거라는 유추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간판에 파스타 그림도 없고 파스타 이름도 없고 양식집이라는 이름도 뭐 안 적어 놓고 그냥 간판명에 뭐 이상한 거를 적어 놓는 거예요. 뭐 음식점 이름이 유니콘이에요. 음식점 이름에 유니콘, 그리고 유니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그 유니콘 그림을 보고 전혀 파스타를 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하죠.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초보 셀러들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은 상품을 가져왔는데 정보 제공을 못해요. 내 상품에 손톱이 안 튀는 기능이 있는지, 아니면 충분히 넓어서 발톱도 깎을 수 있는지, 이런 정보 제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제공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세 가지를 잘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썸네일을 잘 만들고, 두 번째가 상품명을 잘 짓고, 세 번째는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보 셀러 대표님들을 코칭을 많이 해보고 딱 상품을 보면 질문을 해요. 대표님, 이 상품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 상품 뭐 하는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근데 제가 물어보는 순간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온라인에서 쇼핑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상품 누르고 썸네일 쓱쓱 넘기고 대충 보고 사잖아요. 10초 만에 보고 사요. 근데 그 말은 10초 만에 우리가 어필을 다 해야 돼요. 10초 만에 우리는 파스타 집이고 양식도 팔고 뭐도 팔고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해야 고객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먹어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초 안에 썸네일, 상품명, 상세 페이지로 우리 제품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경쟁자들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완벽하게 깔끔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초보 셀러 분들이 이 3번 정보 제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쿠팡으로 이제 돈 버는 원리 딱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수요를 체크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건지, 키워드 검색량이 높은 건지. 그 다음 두 번째, 그 손톱깎이가 잘 팔리는데 그 손톱깎이 키워드에서 잘 파는 셀러들, 잘 팔리는 손톱깎이의 비결이 뭔지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스타를 팔 건데 파스타로 진짜 여기 서울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파스타 집들을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 파스타가 잘 팔리냐,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 파스타가 왜 잘 팔리는지, 마늘을 많이 넣는지, 맛이 짠지, 맛이 매운지, 단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손톱깎이를 왜 그 사람들이 잘 파는지, 손톱이 안 튀기는 손톱깎이를 가져온 건지, 은색 손톱깎이를 가져온 건지, 아니면 뭐 금색 손톱깎이를 가져온 건지,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요. 그 분석한 요소들을 기반으로 상품을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손톱이 안 튀는 손톱깎이를 팔아서 잘 되는 건데, 우리 상품을 보면 손톱이 막 튀는 손톱깎이를 가져오는 초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쉬운 예시를 이제 설명드렸기 때문에 뭐 뻔한 말이네라고 하지만, 제가 초보 셀러 분들을 이제 컨설팅 해본 결과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상품 선정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잘 보여줘야겠죠. 입간판에 큼지막하게 파스타 사진 해주고, 이제 음식점 이름도 뭐 만난 파스타, 이렇게 파스타인 것처럼 해줘야지 사람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썸네일, 상품명, 상세 페이지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쿠팡 쇼핑몰을 이제 다마고치를 하고 있죠. 결국에 이 쿠팡 쇼핑몰을 운영하는 큰 원리는 이 세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앤더슨 팀도 이 세 가지 이 방향성에 따라서 쇼핑몰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용준, 이거 보여?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제공, 쿠팡의 원리 세 가지. 자, 우리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죠. 키보드 수요 체크하고 인지를 분석하고. 너 아까 내가 왜 그 내가 찾으라는 상품 그 왜 리뷰 분석 제대로 안 해봤어? 아니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설날에 매출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아니 진짜로 너가 봐봐. 근데 이게 맞지 않아? 이게 다잖아. 그거 말고 없죠. 뭐 그지? 그냥 이대로 하면 되는데, 그죠? 그대로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사실. 그러니까 저희도 막막합니다, 구독자님들. 저희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좀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밤 10시까지 여기 앉아서 일을 하고 있냐면요. 이게 이론대로 하면 돼요. 이론대로 하면 되는데 못 기다린다는 거야. 그치. 충절 때문에 주문도 안 오고 뭔가 열심히 일은 하는데 제품은 안 오고, 그리고 이거 제품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시간도 좀 걸리고, 아무튼 뭐 쉽지는 않겠죠. 뭐 저도 제 스마트 스토어가 이거를 아무튼 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기까지 3달이 걸렸어요. 저는 압도적인 1등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 1등 상품이 궤도에 오르기까지 3달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쿠팡 다마고치 쇼핑몰 시작한 지 뭐 거의 1달 반 정도가 됐는데, 당연히 아직 압도적인 1등 상품 못 만드는 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도 이 원리 이거밖에 없다는 거를 본질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상 이렇게 쇼핑몰을 키우려다 보니까 조급함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 초보들은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제 다마고치 보면서 쇼핑몰 시작하는 분들도 너무 좀 조급해 하지 말고, 또 이 쇼핑몰 막상 시작하면 또 안 보여요. 키워드도 안 보이고 상품도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돈 못 벌 것 같고 라는 생각 들겠지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꾸준히 한다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